이제는 두 번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 베디아바스 박사님이십니다. 클리블랜드 재단 공동체 환경 프로그램 매니저이십니다. 현재는 클리블랜드 시장 사무실에서 자문을 하시면서 그리고 리더십 프로그램, 커뮤니티 리더십 프로그램의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베데아바스 박사님께서는 효과적인 다문화 파트너십에 대해서 특히 미국의 커뮤니티 재단 접근 방식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Thank you very much.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현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문현 회장님께서 저희를 아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저와 프렌 디도네이토 변호사님을 환대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클리블랜드에서 처음 뵈었을 때 고문현 회장님께서 풀브라이트 그 장학재단 통해서 저희와 함께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그 세션의 연사로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고 나서 한국의 많은 지도자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미국과 어떤 관계가 있거나 풀브라이트 장학재단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뭐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미국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너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이런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프렌 디노네이토님께서 어떤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예를 주셨다면 저는 커뮤니티 차원의 예를 주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클리블랜드는요, 굉장히 캐나다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5대 호수 근처에 있습니다. 미국의 큰 담수체에 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80%의 그 호수 근처에 있는 것이 바로 클리블랜드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큰 지역의 자산이며 지역의 미래를 보증하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경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고문현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것이 단지 돈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올바른 이상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저희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클리블랜드는 예전의 그 예전 산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서부터 산업화가 많이 일어났고 한국에도 아마 산업화 도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십 년간 1950년 이후에 인구 100만 명에 가까운 산업도시로 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조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전환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고 인구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경제 산업 붐이 점점 일어나고 있고요. 예전에는 미국이 제조 베이스로 많이 이루어진 산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예전에 제조 기지가 해외에 있었다면은 이제 미국으로 좀 불러들여 오자라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오래된 산업도시이다 보니 제2차 제조 산업 그리고 그린 산업 이런 것을 많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발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그런 대화를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도인데요. 오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요. 이 특정 지도는 192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글자가 지금 좀 작기 때문에 읽으시기는 힘들겠지만 여기 나오는 모든 16개의
그런 그 아이템은 인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923년에 클리블랜드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 그러니까 뭐 독일계, 아일랜드계, 루마니아계 이런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민족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제조업이 계속해서 이런 인구 다양성을 잃어감에 따라서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양극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렌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미지를 보시면요. 여기서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클리브랜드는 어떤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웃이라고 하는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리브랜드에 산다 그러면 저는 바카이라고 하는 동네에 삽니다. 다른 사람은 디트로이트 쇼어웨이에 살고 어떤 사람은 올드 브루클린에 살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어떤 특징, 예를 들어서 뭐 오래된 베이커리라든가 꽃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가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유지가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쪽을 보면요. 이 특정 지역을 보면요. 5대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뭐 요리와 관련된 지역, 그리고 댄스 클래스라든가 아니면 뭐 어학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양성에 맞춰서 인구 다양성에 맞춰서 산업이 다양하고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자기들의 민족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지도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레드 라이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그 부동산과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일종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레드 라이닝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그리고 투자 지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이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 민족이라든가 그런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좀 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보면은 이 중간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주택의 옵션이라는 것은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이 부분은 여기가 이제 뭐 흑인들, 소수 흑인들이 많이 사는 그 쪽입니다. 동쪽 지역인데요. 어떤 일을 하든지 불평등이 좀 많습니다. 그 민족 그 성에 따라서 차별이 많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차별화된 현상을 보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를 했다시피 불평등이라는 것은 이 국가의 어떤 큰 문제로서 우리가 이것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도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타개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클리브랜드 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커뮤니티 재단인데요. 그럼 커뮤니티 재단이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사회봉사 차원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지역 간의 차별 해소를 격차하는 것입니다. 1914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요, 2,000개 이상의 커뮤니티 재단이 있는데요. 저희가 거의 세계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리브랜드의 3개의 시군 지역에서 2,500만 달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요. 클리브랜드 재단은요. 주로 정책과 옹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교육 정책에 관여를 하면서 획기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원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여가 생활을 할 때 도심 공원 지역에서 계속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그런 부분, 그리고 3,000 에이커 이상의 그 공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공원에 대한 연구도 시행하였고요. 그리고 1930년대와 60년대 사이에 새로운 시민 리더십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는
클리블랜드 재단에서는 사회의 니즈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80년대와 90년대는요. 장기적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는 교육이라든가 뭐 그 동네의 폭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가면서 7개의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2개가 ESG, 디지털 포용성, 그리고 클리블랜드 흑인 인구 이니셔티브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말씀 더 드리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시스템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타겟팅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자는 특정한 그 클리블랜드의 어떤 지역에 국한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본을 통해서 전체 커뮤니티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장소 기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자면요. 1982년에 투자를 전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의 400만 달러를 가지고 용지와 건물을 구입을 해서 플레이하우스 광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뉴욕 외곽의 가장 큰 공연 예술센터이면서 클리블랜드의 중요한 문화 중심지입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클리블랜드 재단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은 행사를 플레이하우스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그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떤 식량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리블랜드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는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재정을 구축해서 회사들과 커뮤니티와 파트너십을 구축한 다음에 이렇게 그 마트에 가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푸드 데저트, 그러니까 식량 안보 차원의 사막과도 같은 그런 지역에다가 조금 더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저희가 지정한 그런 푸드 데저트라고 하는 푸드 사막 분야에 가서 조금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총동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요리 교실도 열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영양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그 시민을 위한 식료품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토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것인데요. 여기 가이호가 밸리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서포트를 하게 되면서 어떤 운송이라든가 그리고 공원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예전에는 공원이 아주 많은 부분이 그렇게 뭐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본, 그리고 더 많은 그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이코시스템을, 생태계를 어떻게 그 시민들에게 돌려줄까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클리블랜드 재단의 프로그램 영역을 보시면요. 문화, 예술, 그리고 경제, 인력 개발, 교육, 환경, 리더십 개발, 지역 활성화와 개발, 그리고 청소년 개발, 건강 및 인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포용성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소수 흑인 인종에 대한 이니셔티브들도 이 프로그램에 추가가 된 2개의 분야입니다. 팬데믹 시기에 특히 많은 도전 과제를 받은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요. 더 많은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환경 정책을 통해서 깨끗한 생수를 더 많이 보충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단순히 뭐 깨끗한 식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사회적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어떤 지역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단으로서 어떻게
이런 영향을 우리 프로그램이 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재단으로서는 사실은 그 사회의 니즈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물론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요구에 대응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글로벌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본을 통해서 어떤 개입을 해야 되는지, 사회적인 개입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SDG, 유엔의 SDG를 우리 프로그램에 도입을 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6억에서 8억 달러 정도의 그랜트를 받아서 그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2억 달러 정도를 SDG 타겟 레벨만큼 우리 클리브랜드 지역 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레벨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국제 재단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억 5천 달러를 들여서 비슷한 지역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비슷한 기구를 갖추게 되는 그런 벤치마킹 현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의 영향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 계획을 잘 세웠는지, 우리가 목적이 있는지,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스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통합적이고 좀 협력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코호트를 주창하게 되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세션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커뮤니티에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공통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첫 번째 세션에서 SDG를 보여줬을 때 그것을 잘 아는 일반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식량이 필요하다, 공중보건이 중요하다, 질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와 평화가 필요하다, 주택과 안전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그리고 불평등을 감소시켜야 되고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환경과 관련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라고 저희가 여쭤봤을 때 폐기물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깨끗한 식수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환경과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 생태계 건강도 중요하다고 했고, 에너지 그리고 더 나은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토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각각의 커뮤니티의 니즈를 이 유엔의 SDG 골과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SDG에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7개 중에 8개가 공동체 커뮤니티와 관련됐고요. 그리고 4개는 경제 부분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도 파트너십과 협력이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코호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그들 커뮤니티의 니즈를 유엔의 SDG와 매칭을 시키면서 232개의 지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지역적으로 함께 협력을 해서 이렇게 우리 타겟을 맞출 것이냐. 이 타겟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매트릭스로서 우리의 성공을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문현 회장님께서도 한국 ESG가 특별히 KESG로 발전이 돼서 한류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걸 한 것이죠. 그래서 클리브랜드만의 ESG를 유엔의 SDG에 비견을 해서 비교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2, 3년마다 유엔에서 이 SDG
도시 순위 데이터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제가 UNDSN의 그 공동의장을 맡고 있기도 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것이 가장 최근의 자료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판은 곧 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의 도시들이 여기서 보고가 되었는데요.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는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한 원인으로 주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특정하게 대두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국한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많은 부분의 불평등이 이런 또 특정한 분야에서 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본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려야 하고 이러한 주요한 과제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냐는 것이고요. 이것을 재단 자체만의 노력으로서는 안 되고요. 기업과도 그리고 공동체와도 협업을 해야 되는데 추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송도시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송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80여 개의 어떤 선도적인 그 건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아무래도 비즈니스 구역이다 보니까요. 한국의 40% 이상의 리드 빌딩이 송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최신 신설된 빌딩일수록 그럴 텐데요. 현존하는 도시와 새로운 계획 도시의 어떤 지속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은 연구와 관심이 있는데요. 그 도시 워킹 그룹, 도시 실무 그룹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다음 매뉴얼을 이제 곧 발간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그 부분에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어떤 그 기본 프레임워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을 보면요. 도시의 프레임워크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제가 SDG를 놓은 것은 이게 SDG하고 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사실 뒤처지는 분야들이 꽤 많습니다.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연방 정부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각 주정부가 각각적으로 각각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지표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건데요. SDG 지표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더 역동적이고 조금 더 심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웃 그 네이버후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도시와 토지 이용에 대한 어떤 개선도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최 박사님께서 오늘 여기 오실 수가 없었지만 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국의 이민자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의 4%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민자가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클리브랜드도 가이호가라는 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가이호가의 경우는 7.45%의 인구가 이주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난민 쪽에서 2022년부터 많이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촌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쪽에서 유입된 그런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각기 다른 많은 나라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클리브랜드에서 어떻게 정착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포트를 제공하면서 클리브랜드에서 어떤 이 지역
이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난민들에 대한 대응은 어떤지, 그리고 난민과 관련한 기구들이 이런 것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게 SDG와 관련해서 모든 수준의 대응적이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고 대표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일맥상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가 SDG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의 영역별 전략이 쭉 있습니다. 근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평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환경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어떤 자원에 대한 정의를 이룰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어떤 유니언에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기후 청정 에너지 운동을 다양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관이 있다고 칩시다. 이 기관은 오하이오의 공공 미래를 위해서 뭐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희가 미국에서는 뭐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 지지주 그리고 민주당 지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마다 그런 어떤 다양한 시장들이 커뮤니티 특정의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청정 에너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55개 이상의 오하이오의 도시들이 어떤 형태의 목적과 에너지 기후변화 프로그램, 이니셔티브를 제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 재단과 함께 협업을 해서 연대를 구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55개의 도시의 리더십들이 많은 다양성을 가진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성에 근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커뮤니티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재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개선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우리의 프로그램과 개입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작동이 되면 미국 밖에서는 어떨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인데요. 올란도의 예입니다. SDG 플랫폼을 열었었는데요. 이 올랜도 시에서 성공적으로 이뤘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플랫폼이 아직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SDG 사이트에 가보시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았는데요. 또 다른 예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2030년까지 자신들이 아젠다를 구축을 했습니다. 2028년에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17개의 목표를 2028년까지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LA 시장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이미 BLR을 뭐 2-3개 정도 구축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평가를 통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레스가 어떤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조적으로 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타겟으로 설정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LA에서 했던 것을 미국에서 살펴보고 거기서 우리가 아마 뭐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가 클리브랜드 재단을 시작한 이후에 어떤 향상과 개선이 있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현재 벌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디애나 대학에서 저희 노력에 관심을 보이시면서 케이스 사례 연구를 했습니다. 파트너십에 관련한
사례 연구를 해서 그것을 티칭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개 정도의 재단을 검토했는데 저희 재단이 제일 큰 규모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현 회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재단이 또 어떤 단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저희가 배웠던 내용, 교훈들을 좀 공유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 분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었습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 시에서는요, 또 어떤 그 탈탄소와 관련된 보조금을 저희에게 제공을 해서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 클리브랜드 시장의 어떤 탈탄소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도울 수 있게 또 해주었습니다. 샌디에고 대학에서도 저희가 또 많은 협업을 하고 있고요. 클리브랜드 주립대학에서 저희와 함께 했던 협력은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제가 의장을 맡았었는데요. 다양한 지역의 대학에서 함께 대화를 통해서 학계와 대학이 어떻게 합동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특정한 사회 문제 타겟을 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SDG와 연계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화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타겟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도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전체 클리브랜드 재단에서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제가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클리브랜드의 그런 사례를 가지고 클리브랜드 밖 그리고 미국 이외의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7개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커뮤니티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7개의 다 분야의 SDG 분야를 커버하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각 분야별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SDG 타겟 중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통해서 각 지역의 현 위치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이것을 마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UN SDG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미국에서 UN이 선정한 최초의 블랙 SDG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또 하나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요. 클리브랜드에서 저희가 포럼을 개최해서 그 블랙 SDG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유엔의 지속 가능성 개발 목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소수 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보면 대체로 이 지역들은 흑인 지역들입니다. 미국의 많은 흑인 지역이 조금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봐도 그런데요. 그렇다 보니 사회적인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취합해서 SDG 17개 목표에서 몇 개가 얼만큼 뒤쳐져 있는지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주마다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회복성 있는 리더십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개의 도시 코호트를 모아서 DLR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 평가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잘 배분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OECD와 함께 6개의 도시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도시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업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2개의 도시가 미국에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피츠버그 카네기 멜론 대학과 협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클리브랜드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진행을 해왔고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